2006년 7월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사던 대전 중구 유천동.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화장품 가게에는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졌습니다. 가게 주인 김모 씨, 당시 43세. 그녀는 이 동네에서 15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아침에 문 안 열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 김 사장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명절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던 김 씨. 70세의 남편 강모 씨는 늘 가게 한편에 앉아 아내를 도왔습니다. 물건 정리를 하고 손님이 많은 날이면 계산도 거들었습니다. 27살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 다정했던 부부. 주변 상인들은 이들을 금슬 좋은 모범 부부라 불렀습니다. 김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7시 반이면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15년간 변함없는 일과였습니다. 가게 앞 과일가게 주인이 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분들 목소리 안 들리면 하루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2006년 7월 18일 화요일.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오전 내내 단골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점심시간에는 남편이 김밥을 사다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지극히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 수요일 아침, 골목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8시가 넘어도 9시가 되어도 화장품 가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신가?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 그리고 다음 날까지 가게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 없는 분들인데 이상하다 싶었죠. 집에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으시고 불안감을 느낀 주변 상인들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벨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7월 18일 저녁 8시경 부부가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도 두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7월 21일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이 집을 확인한 결과는 더욱 기묘했습니다. 집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그대로 있었고 옷장의 옷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잠시 외출한 것처럼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가게였습니다. 가게 금고에는 매출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진열된 상품들도 가지런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어디론가 떠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범죄에 휘말린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돈도 안 가져가고 옷도 안 챙기고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43세의 아내와 70세의 남편. 성실함이 생활 그 자체였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발적 실종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실종 신고 접수 후 대전 중부경찰서 강력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험 많은 형사들의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누가 가장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받는가? 이번 사건에서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남편 강모 씨였습니다. 부부 실종 사건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70% 이상이 가족 내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사팀장의 말처럼 경찰은 가장 먼저 가족관계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다면 가장 먼저 신고를 해야 할 남편, 그가 아내와 함께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남편이 가해자이거나 둘째, 남편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 경찰이 강 씨를 의심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의 침묵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주변 상인들이 했습니다. 정작 남편인 강 씨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친인척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심지어 경찰서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는데 남편이 찾지 않는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더욱이 강 씨의 나이는 70세. 젊은 사람도 아닌 고령의 노인이 혼자 어디론가 떠날 이유가 있을까요?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그대로였고 차량도 집 앞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주변 탐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7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매우 화목한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싸우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오히려 부러울 정도로 금슬이 좋았죠. 가게 단골 손님 박모 씨의 증언도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아니 부인을 대하는 게 참 다정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하지만 경찰은 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상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안에서는 다른 모습이 있었을까? 재산 문제나 상속 문제로 갈등은 없었을까? 수사는 시간이 갈수록 난항에 빠집니다. 7월, 8월, 9월. 석 달이 지나도록 강 씨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전국 경찰서에 수배를 의뢰하고 CCTV를 뒤지고 휴대폰 기지국을 추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70세 노인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숨을 수 있을까? 재산 관계는 깨끗했습니다. 빚도 없고 보험금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수사팀이 밝혀낸 부부의 재산 상황입니다. 가게 매출로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는 정도. 재산 다툼이 일어날 만한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원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빌려준 돈도 빌린 돈도 없었습니다. 동업자 갈등도 사업 실패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수사팀장의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강 씨의 실종이 계획적으로 보였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였습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수사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경찰은 이것을 실종 사건이 아닌 범죄 사건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남편 강 씨가 있었습니다. 자발적 실종이라면 왜 흔적을 이렇게 지웠겠습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들의 경험치기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범죄 현장도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습니다. 다만 의심만이 점점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70세 노인 강 씨. 그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역시 누군가의 희생자일까요? 석 달째 계속되는 침묵 속에서 진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실종 4개월째인 11월 초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꼭 비밀이 보장되나요? 전화를 건 사람은 유천동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김 사장님한테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형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4개월간 막혔던 수사의 실마리가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제보는 자칫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동네에서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착한 분이셨고 남편분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다들 그냥 모른 척했죠. 경찰은 즉시 김 씨의 행적을 재조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김 씨에게는 정말로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모 씨, 당시 44세. 김 씨와 동갑이었습니다. 조 씨는 유천동에서 약 3km 떨어진 대흥동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의 만남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가 단골로 다니던 노래방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김 씨는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그 노래방에 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들 만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대흥동 한 빌라의 원룸을 얻어 동거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그곳에서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낮에는 성실한 가게 주인, 밤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이중생활을 한 겁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27살 나이 차이. 김 씨가 20대 중반에 만난 남편은 이미 50대였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남편은 70세 노인이 되었고 그녀는 아직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금슬 좋은 부부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들의 마음은 달랐을 수 있죠. 인근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강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몇 년 전부터는 거동도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가게 일도 예전만큼 톱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힘들어 보일 때가 많았어요. 가게 일에 늙은 남편 뒷바라지에 40대 여자가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70세 노인도 43세 아내도 각자의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채우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조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2006년 7월 18일 오후 7시 32분. 이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실종 당일 가게 문을 닫기 직전에 두 사람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 27초. 짧지 않은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단 한 통의 통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미치도록 찾아야 정상 아닙니까? 더욱 의심스러운 건 조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김 씨 실종 소식이 뉴스에 나왔을 때도 그는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래방도 그만두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연인이 실종됐는데 찾지 않는다. 이건 뭔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의 방향이 급선회합니다. 남편 강 씨만이 아닌 내연남 조 씨도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형사들은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만약 강 씨가 아내의 외도를 알았다면? 27살 연하의 아내가 동갑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 70세 노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질투와 분노가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조 씨가 김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2년간의 내연 관계. 조 씨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정식 부부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 씨가 거부했다면? 그 거부가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연루되어 있을 수도. 경찰의 마지막 가정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남. 두 남자가 각각 혹은 함께 김 씨를 해쳤을 가능성. 그리고 강 씨 역시 조 씨의 손에 희생되었을 가능성. 실종 사건은 점점 복잡한 관계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6년 11월 15일 대전 중부경찰서. 조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잠적했던 그를 찾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대구의 한 찜질방에 숨어 지내던 그를 경찰이 발견한 것입니다. 왜 도망 다녔습니까? 도망 아닙니다. 그냥 정신을 좀 정리하려고. 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경력 베테랑 형사의 눈에는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김 사장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냥 노래방 손님이었어요. 손님이 왜 매주 목요일마다 오죠? 손님이 왜 당신과 원룸을 얻어 살죠? 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신문은 밤을 새워 계속됩니다. 형사들은 하나씩 증거를 제시합니다. 당신 통화 기록 여기 있습니다. 7월 18일 오후 7시 32분 김 사장님과 마지막 통화했죠? 그건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3분 27초 동안 안부만 물었습니까? 그날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조 씨는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형사는 계속 압박합니다. 그날 저녁 8시 15분 당신 차량이 유천동 김 사장님 집 근처 CCTV에 포착됐습니다. 왜 거기 갔습니까? 아, 그건. 그리고 밤 10시 30분 같은 차량이 충북 옥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기록, CCTV 영상, 차량 이동 경로. 모든 것이 조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신문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전화로 이혼하고 나랑 살자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된다고. 남편 버릴 수 없다고. 조 씨는 2년간 김 씨에게 정식 부부가 되자고 설득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매번 거부했습니다. 나이 많은 남편을 버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2년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나는 그냥 노는 남자였던 거죠. 7월 18일 밤 조 씨는 충동적으로 김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안에 있는데도 대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김 씨가 나왔고 둘은 차 안에서 다시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다툼 중에 제가 목을 눌렀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조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11월 16일 새벽 경찰은 충북 옥천의 한 야산으로 향합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조씨가 가리킨 곳은 커다란 바위 옆이었습니다. 감식반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30cm쯤 팠을 때 비닐 조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신 확인됐습니다. 김모 씨였습니다. 4개월 만에 발견이었습니다. 4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그녀는 차가운 땅속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목 부위에 강한 압박 흔적이 있었고 법의학자의 말처럼 김 씨는 조 씨의 손에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동적 범행이었든 계획적 범행이었든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해결됐지만 또 다른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 씨는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왜 사라진 겁니까? 조 씨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날 밤 집에는 안 들어갔어요. 김 사장님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당신이 죽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강 씨는 본 적도 없어요.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 씨의 실종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살해당한 그날 밤 70세 노인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강 씨가 모든 걸 알고 스스로? 누군가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노인이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모 씨의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남편 강모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동시 실종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두 개의 다른 사건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조 씨가 구속된 지 일주일 후 수사팀은 사건 정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박 경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조 씨 진술대로라면 7월 18일 밤에 김 씨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강 씨는 왜 그날 밤 함께 사라졌습니까?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걸 알고 충격받아서 스스로? 70세 노인이 어떻게 아무 흔적도 안 남기고 사라집니까? 차도 그대로, 돈도 그대로인데?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것을. 박 경사는 밤을 새워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통화기록,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400장이 넘는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그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손이 떨렸습니다. 원룸 계약서였습니다. 김 씨와 조 씨가 동거하던 대흥동 원룸. 계약 날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06년 5월 20일. 실종일은 7월 18일입니다. 원룸 계약은 그보다 2달 전에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박 경사가 주목한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통화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김 씨와 조 씨의 첫 통화 기록. 2004년 8월부터 시작됩니다. 2년간 꾸준히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갑자기 통화 빈도가 급증합니다. 6월 한 달간 127통. 하루 평균 4통이 넘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침 회의에서 박 경사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강 씨가 먼저 사라진 겁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6월 초순부터 김 씨와 조 씨의 통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6월 15일 정확히 강 씨의 마지막 신용카드 사용 기록입니다. 팀장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정말로 강 씨의 카드는 6월 15일 이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처 약국 CCTV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6월 14일입니다. 그 이후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7월 18일까지 한 달 이상 강 씨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김 씨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조 씨와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월 중순 이후 가게 앞 과일가게 주인의 증언도 달라집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 할아버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드시니까 집에 계신가 했는데 단골 손님들의 기억도 되살아납니다. 6월 말쯤부터 김 사장님 혼자 계셨어요.
남편분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까 고향에 계신 형님이 편찮으셔서 간다고. 하지만 강 씨에게 고향은 없었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김 씨가 둘러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남편 실종을 숨긴 겁니까? 형사들의 의문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냥 가출한 거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조 씨가 다시 조사실로 불려 나옵니다. 형사는 냉정하게 묻습니다. 강 씨가 6월 중순에 이미 사라진 걸 알고 있었죠? 조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김 씨한테서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집을 나갔다. 70세 노인이 아무것도 안 챙기고 집을 나갑니까?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냥 나간 거냐고. 뭐라고 답했습니까? 조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신문실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말하시오.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어요. 다만 이제 남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 둘이 살 수 있다고. 수사팀은 전율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가 남편을 먼저 죽인 겁니다. 6월 중순 김 씨는 70세 남편 강 씨를 살해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시신을 어딘가에 은닉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럼 7월 18일 조 씨한테 당한 건 인과응보였던 겁니다. 남편을 죽이고 내연남과 살려던 여자가 결국 그 내연남의 손에 죽임을 당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살인자가 또 다른 살인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김 씨 집과 가게를 전수조사합니다. 강 씨의 시신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원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점을 찾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는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70세 노인 강모 씨였습니다. 2006년 11월 23일 오후 2시 대전 중부경찰서. 한 남성이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 유천동 실종 사건 담당 형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민원 담당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다. 박 경사가 급히 조사실로 내려왔습니다. 남성은 최모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 씨를 죽일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순간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경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씨는 조 씨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군대 동기로 만나 제대 후에도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술친구이자 고민을 나누는 형제 같은 친구였습니다. 2006년 6월 10일 저녁이었습니다. 조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조 씨는 급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형, 나 좀 도와줘. 큰일 났어. 최 씨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대흥동 원룸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조 씨와 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룸 안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70세 노인 강모 씨였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조 씨가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최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20년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이미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증언은 조 씨의 말과 달랐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김 씨와 조 씨는 6월 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먼저 남편을 원룸으로 유인했습니다. 이야기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했답니다. 강 씨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왔대요. 원룸에 도착한 강 씨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 씨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외도 상대. 70세 노인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말다툼이 있었답니다. 강 씨가 이혼해달라고, 제발 아내를 놔달라고 애원했대요. 하지만 김 씨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조 씨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조 씨가 뒤에서 목을 졸랐답니다. 김 씨도 함께. 둘이서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최 씨는 그날 밤 조 씨를 도왔습니다. 정확히는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씨의 시신을 비닐로 감싸고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충남 금산의 한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깜깜한 산속에서 땅을 팠습니다. 김 씨는 집에 돌아갔고 조 씨와 최 씨 둘이서 시신을 묻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 강 씨가 계속 나타났어요. 최 씨는 5개월 넘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체중이 15kg이나 빠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손으로 사람을 묻었다는 사실이. 최 씨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으로 이어집니다. 7월 초쯤이었어요. 조 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조 씨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형, 김 씨도 죽여야 할 것 같아. 얘가 자꾸 불안해하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최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미쳤냐고 한 번도 모자라서 또 죽이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조 씨는 진지했습니다. 김 씨가 언제 경찰에 자수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공범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입을 막아야 한다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최 씨는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후인 7월 18일 정말로 김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경사의 질문에 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도 감옥 가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김 씨까지 죽고 나니 제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김 씨의 죽음을 뉴스로 봤을 때 자신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생각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경찰에 신고했으면 김 씨는 안 죽었을 거예요.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가책. 50대를 앞둔 중년 남성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5개월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 끝에 결국 경찰서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최 씨의 증언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살인 2006년 6월 12일 김 씨와 조 씨가 공모하여 남편 강 씨를 살해. 최 씨가 사체 유기방조. 두 번째 살인 2006년 7월 18일 조 씨가 단독으로 김 씨를 살해. 결국 욕심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젊은 연인과 새로운 삶을 꿈꿨던 43세 여성. 그 여성을 툭 차지하고 싶었던 44세 남성. 두 사람의 욕망은 한 노인의 목숨을 앗아갔고 결국 그 욕망은 서로를 향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체 유기방조죄. 조 씨는 2건의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70세 노인 강모 씨의 시신은 최 씨의 안내로 충남 금산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5개월간 차가운 땅속에 홀로 누워있던 그는 끝내 아내의 배신을 알고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2006년 대전 유천동 부부 실종 사건. 겉으로는 성실했던 부부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시작됐지만 그 속에는 욕망과 배신 그리고 계획된 살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70세 노인 강모 씨는 27살 연하 아내의 배신을 알고도 이혼해주겠다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결국 아내와 내연남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였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믿었을 것입니다. 43세 김모 씨는 늙은 남편과의 삶에서 벗어나 젊은 연인과 새로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고 결국 그 공범이었던 연인의 손에 똑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44세 조모 씨는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공포로 변하자 먼저 치는 것만이 살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2번의 살인.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 차이가 큰 부부의 삶, 중년의 외로움,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삶은 평범한 일상이 될 수도 끔찍한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순간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 꿈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세 사람 모두 외로웠을 것입니다. 70세 노인도, 43세 아내도, 44세 내연남도. 하지만 그 외로움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 그날 이후에서 전해드린 2006년 대전 부부 실종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미제 사건과 강력 사건을 취재하고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비슷한 사건을 아시는지, 우리 사회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지, 그 경계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그날 이후가 계속해서 취재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때로는 더 슬픕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건 그날 이후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